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테인버거 시냅스라는 기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기타 하실 분은 꼭 이 영상을 보시라는 건, 이 기타에 잘 알고 계신 분은 상관없겠지만은 저처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. 전에 기타 그 스피릿 바이 스테인버거의 GT 프로를 한번 했었는데,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네. 여러 가지 좀 그거하고 다르게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먼저는 이 카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롤링 카프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 보시면요, 네, 이렇게 되어 있죠. 카프가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은요, 중요한 거 이 레일이 있습니다. 레일. 카프를 그냥 끼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장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카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. 뭐 어디 가서 꾹 뭘 누른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. 그냥 거기다 두면은 그 카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. 이런 장점이 있죠. 그런 대신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일이 있는데, 이 레일이 항상 이질감을 줍니다. 그래서 이 넥 잡는 감각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뭐 익숙해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되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, 이 부분이.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주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실제 이걸로 가져서 합주를 한번 해봤는데, 되게 어려웠어요. 힘들었어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지판이 페놀이라고 쓰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합성수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.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에보니 같이 생겼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. 합성수지라고 봤을 때는 페놀수지, 뭐 합성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었는데, 생각보다 그냥 에보니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. 제가 이거 악기사 가져가가지고 세팅이 아니죠. 뭐 줄갈로 같던가 했는데, 그 악기 사장님도 꽤 리페어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이거 보시네요. 에보니네요 그러시더라고요. 이 기타를 이제 전에 안 보셨던 거죠. 뭐 그럴 정도로 에보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깁슨이 2012년부터 리치라이트로 나왔죠. 에보니 깁슨 커스텀이. 그래서 저는 깁슨 커스텀을 뭐 몇 번 구입을 했다가 팔았다 했는데, 2011년 이후 건 제가 2012년부터 건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. 그게 싫어서 그랬죠. 근데 뭐 이 비싼 기타를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 얹어놓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, 뭐 이런 느낌. 뭐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런데 막상 이걸 사봤더니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에보니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나무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막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픽업은 EMG 8185, 그리고 역시 뭐 헤드레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 브릿지가 이렇게 생겼겠죠. 스테인버거 시스템으로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. 28.5인치 스케일 길이가 굉장히 길죠. 이렇게 됨으로써 더 저음으로 튜닝을 다운을 2번 정도 더 하더라도 어느 정도 텐션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락 메탈 같은 경우는 다운해서 튜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반음 정도는 꽤 있어도 반음씩 2번 내리면 사실상 연주가 어려워집니다. 그런데 이 스케일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, 그렇게 됨으로써 연주의 폭이 좀 넓어진, 폭이 넓어진 게 아니라 폭이 좀 내려간 거죠. 네,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긴 느낌이에요. 확실히 듭니다. 제가 처음 샀을 때 이 바디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넥이 길어 보이나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길었습니다. 스케일 길이가 길다라면 아무래도 요게 프렛당 이 넓이도 넓어지겠죠. 조금씩은 그런 게 쭉 다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 느낌이 들어요. 꼭 베이스 기타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기타, 그리고 소리는 어떨까? 소리는 상당히 보시면 이 뒤에도 보시면은요, EMG 885이기 때문에 배터리 넣는 부분 돼 있고, 요것도 잭도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치 꼭 굉장히 생긴 것도 미래지향적이죠. 마치 여기서 뭐 발사돼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하지만 소리는 그다지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. 합주할 때도 이 넥감도 있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첨단의 소리가 날 것 같은, 결국 그거죠. 막 개인이 짱짱짱 중중중중. 어차피 이 기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니까 중중중중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, 연주도
그게 이제 강하고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어지면 연주가 좀 아무래도 편해지겠죠. 근데 그걸 저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빈티지한 느낌, 뭐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. 한번 연주해볼까요? 너무 많이 들어갔다. 이렇게 치면은 그냥 괜히 잘 보고요. 그런데 실제로 합주하면은 이상하게 그런 느낌, 막 마치 꼭 텔레로 헤비메탈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느낌이라 제가 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, 그렇다고 못 칠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런데 아무래도 그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. 저도 이제 중중중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, 기타하고.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또 그 자체 뭐 그런 중에 그 안에서 또 뭔가 이 기타의 매력을 찾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건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그래서 이 기타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게 넥감이라든가 다음에 이 넥이 길어가지고 연주가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게 28.5인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예 그냥 포지션 마크를 여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죠. 근데 옆에 위를 보면요, 두 플랫이 당겨져 있습니다. 왜냐면 두 플랫 두 정도 낮춰가지고 조율할 걸 미리 감안해서 스탠다드로 진행할 때 다시 이렇게 두 플랫 올려가지고 연주하라고 이 위에 있는 포지션 마크는 두 플랫이 당겨져 있습니다. 여기하고 다르죠. 여기에 12플랫인데 돌려보면은 여기에 12플랫이 있죠. 예. 그렇게 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린 것 같아요.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헷갈렸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머틀리 크루고 연주를 하다가 다음 곡이 미스터 빅 곡이라 두 개 올려가지고 연주했는데 솔로를 못 하겠더라고요. 헷갈려가지고.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가 그냥 메인 기타로 쓸만한 기타는 아니잖아요. 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연주에 좀 이렇게 바디가 없는 부분도 그렇고 아예 이것만 쓰시면 모를까?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. 약간 이벤트성을 두고 구입을 하시는 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었고요, 이걸. 그런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기타의 특성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중중중 아니다,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, 첨단의 그런 막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, 연주가 부족해서 그럴까요?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연주감이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그 사운드의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, 다음에 이 넥이 길어가지고 스케일기가 길어가지고 의외로 연주가 좀 쉽지 않습니다. 적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넥감도 그렇고요.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피에조 픽업이 들어가 있어요. 생각보다 이제 어쿠스틱한 사운드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들 또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 조절하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절을 잘 못하면 의외로 피에조 픽업으로 락을 연주할 수도 있겠죠. 모르실 경우에. 그럼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. 그런 부분들 잘 연구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그냥 가볍게 쓰시려면 오히려 그 GT 프로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거는 그냥 단순하거든요. 그냥 스케일 길이 비슷하고 다음에 그냥 뭐 피에조 픽업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아밍도 가능하긴 해요. 가능하긴 하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.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개인도 굉장히 잘 먹고 연주도 굉장히 편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GT 프로를 그대로 쓰고 이 하드 케이스를 하나 구입하지 않을까. 여기에 눈이 멀어서 이걸 샀거든요.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멋지죠? 되게 얇아가지고 여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눈이 멀어서 스테인버거 시네도 딱 써있고요. 전혀
실제로 이 기타 사면 이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소프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하드 케이스가 좀 저렴한 가격에 눈이 멀어서 구입을 했는데 프렛이 많이 달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구입할 때는 되게 기분 좋게 구입했는데 기타를 받아보고는 기분이 조금 다운됐습니다. 제가 가격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. 프렛도 뭐 갈아야 되겠죠, 나중에 뭐 조금 더 치다가. 예. 이렇게 해서 이 기타를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기타로 쓰시는 경우, 잘 아시고 메인 기타로 쓰시는 경우에 뭐 이 영상 보실 필요도 없겠지만은, 예, 이 기타 잘 모르시고 이벤트성으로 한번 왠지 뭐 사고 싶지 않나요, 이 기타? 저도 그런데 그래서 샀는데,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시고 여러 가지 잘 스케일 길이라든가 넥 두께, 넥감, 예, 다음에 피해주 기업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, 다음에 롤링 카포 있으므로 또 스케일 길이로 인해서 그 포지션 마크가 생각보다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, 그리고 패널 수지긴 하지만은 의외로 뭐 목재 같은 느낌이라 그 부분은 또 좋다,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기타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